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시험 제2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3.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자, 수동 결산을 할 건지 자동 결산할 건지 먼저 정한 다음에 수동 결산, 즉 일반 전표 입력에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 결산, 전표 추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현금 가부족 20만 원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15만 원은 구매부 자동차 전기 주차 요금이 누락한 거래고 나머지 5만 원은 기말 현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5만 원은 그렇죠. 차량 유지비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5만 원은 잡손실 이렇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차변에 차량 유지비 금액은 15만 원. 차변에 잡손실 5만 원. 대변에 현금 가부족 20만 원. 차변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 15만 원, 잡손실 5만 원, 대변에 현금 가부족 20만 원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장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 미수액이라는 건 아직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150만 원을 계상하다. 대여금, 즉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기간이 안 돼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2020년 부분에 대해서만 수익으로 계상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의 미수수익 150만 원, 대변의 이자수익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자 미수액에 대한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세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자, 비유동 자산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죠. 감가상각비 계상할 때는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통해서 한 번에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자동 결산할 거니까 결산 자료 입력을 열어놓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해 주시고요.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 전체 메뉴 다시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감가상각비 계상할 거예요. 고정자산 등록을 통해서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한 후 건별로 하시면은 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형자산 총괄을 눌러서 조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800번대 건물에 단기상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반구에 상각비가 있네요. 여기에 단기상각비를 올해 즉 2022년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을 너무 휙 내리지 마시고요. 살짝 내리세요. 그래서 대손상각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란 건물란에 커저를 갖다 놓으시고 컨트롤 V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 하러 갈까요?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차량 운반구 75만 1,666원에 컨트롤 C 결산 자료 입력 차량 운반구란에 컨트롤 V 또 하나 하셔야 될 게 있죠. 유형자산 했으니까 무형자산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무형자산이 있고 없고는
여기 4번의 감가상각비, 그다음 5번의 대손상각 바로 밑에 무형자산상각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무형자산이 있는 건데 지금 없습니다. 근데 없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열어서 무형자산 총괄 조회 버튼을 누르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뜨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무형자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클릭해서 조회를 한다. 네 번째,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여러분, 보충법 계산식 어떻게 되죠? 매출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즉 1%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줘야 되겠죠? 어디 가서 확인할까요? 잔액은 합계잔액 시산표.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클릭을 하셔서 12월 31일로 조회를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따로, 받으러옴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왜? 대손충당금의 계정과목 코드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한다. 자, 1억 642만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누르겠습니다. 곱하기 1%니까 0.01. 대손충당금이 44만원 있네요. 빼주셔야죠. 자, S 눌러서 44만원. 이번 해에 설정할 금액은 62만 4,200원입니다. 지금 계산기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결산자료 입력을 클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가상각비 입력했었죠? 대손상각에 외상매출금 란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62만 4,20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기 다 썼으니까 종료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합계잔액시산표로 갑니다. 받으러옴은 2,500만 원에 대해서 0.01%. 그래서 소수점 두 자리가 없어지니까 공 두 개 없애면 되죠. 그래서 복사해서 여러분이 계산기 눌러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V 해서 저는 두 자리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이렇게 해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했고요.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자, 상품의 재고액을 하려면 첫 번째, 재고자산 수불부를 먼저 마감을 하고 그리고 재고자산 명세서에 클릭을 해서 전체 기말 재고액을 산출해내면 되도록 합니다. 자, 물류관리 오시고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마구 엔터 해주세요.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품목을 다 불러내셔야 됩니다. 재고평가는 기능 모음을 누르셔서 평가 방법, 선입선출법인지를 확인하신 후 마감,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마감. 그러면 마감 여부에 여로 되어 있고 장롱은 왜 무냐? 아무것도 없어서 무예요. 이렇게 해서 사무용 컴퓨터 그리고 침대에 대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재고자산 명세서 클릭. 12월 재고자산 명세서는 재고자산 수불부가 마감이 돼야지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져요. 자, 사무용 책상, 그 다음 컴퓨터용 책상, 침대에 대해서 재고 금액은 4,900만 원이네요. 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누르셔서 상단으로 오시면 10번 기말상품 재고액 란에 컨트롤 V 하셔서 4,900만 원. 그러면 1억 2,200이 상품 매출원가가 됩니다. 자동 결산도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표 추가. 이해, 확인. 자, 일반 전표에 오셔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상품 매출원가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 들어왔는지, 대손상각비 들어왔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감을 한번 해볼까요? 전체 메뉴에 손익계산서, 회계 모듈에 손익계산서 12월 하단에 있는 당기순이익인 3,840만 134원이 전체 메뉴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불러올 겁니다. 자, 이해하시면 3,840만 134원 불러왔죠? 여기서 손익 대체분계를 하셔야 돼요. 자, 전표 추가 확인. 자, 일반 전표에 가서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잉여 결손분계, 즉 손익 대체분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하면 12월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감을 하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가 딱 떠요. 그래서 차익이 뜹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마감까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4.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자, 단답형 답안은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이렇게 아이콘으로 있어요. 그래서 걔 눌러서 열으셔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사항은 뭐죠? 숫자로만 써야 된다. 컴마나 뭐 원, 또 그 화폐 기호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대신 소수점은 인정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연습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1월 31일 현재 컴퓨터용 책상의 장부 재고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장부 재고액은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을 해야지만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물류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부터 1월까지 컴퓨터용 책상만 열을까요? 네, 컴퓨터용 책상만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20만 원 곱하기 10개 해서 200만 원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감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감. 마감. 그랬더니 마감 도중 오류가 생긴 물품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겠습니까? 예. 이미 우리가 결산을 입력을 할 때 12월까지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마감을 풀어야 되죠. 자, 확인. 12월 컴퓨터 책상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마감 취소. 마감 풀어서 여기 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1월로 가시고 이번에 마감하면 마감이 될 겁니다. 마감이 됐죠? 그래서 단기 재고의 금액은 200만 원. 전체 메뉴에 재고자산 명세서 1월 조회하셔도 200만 원. 되셨죠? 그래서 재고자산 수불부에서 확인하신 후 200만 원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결산 정리사항에서 마감을 일단 12월로 해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을 눌러서 마감 취소하신 후 12월 마감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에이스 주식회사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자, 6월 30일까지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원장밖에 볼 데가 없어요.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 거래처 원장 1월 1일부터 0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죠. 자, 외상매출금 마구 엔터 하셔서 에이스 주식회사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 회수액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여기 에이스 주식회사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회수액은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외상매출금이 발생했을 땐 차변에 생겼다가
우리가 돈을 받게 되면 대변에 기록하죠. 그래서 회수액은 대변 금액입니다.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5천만 원 적으세요. 세 번째, 1월부터 3월까지 매입처 튼튼 가구 주식회사에 지급한 외상 매입금 총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자, 지급했다라는 건 상환했다라는 거죠. 외상 매입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생겼어요. 상환하게 되면 차변으로 오겠죠. 그래서 차변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하시면 돼요.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외상 두 글자만 쳐셔서 외상 매입금 선택하신 후 마구 엔터 해주신 다음에 튼튼 가구 아니면 튼튼 가구 선택하셔도 됩니다. 지급한 외상 매입금 총액이라 했으니까 차변 금액인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0만 원. 4번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어음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어음의 금액. 뭐 계정별 원장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1월계표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1월계표 10월 1일부터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어음이니까 지급어음이죠. 자, 살짝 내려서 지급어음의 대변 금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이네요. 만기가 된 건 2천만 원입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됐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1월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400만 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 총이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전체 메뉴 KIFRS 재무제표에 KIFRS 포괄손익계산서 클릭 12월로 조회하시고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요 금액이네요. 그죠? 자, 요 금액입니다. 6,720만 원. 답은 6,7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자산은 전기보다 얼만큼 증가한 금액, 그러니까 증가는 얼마만큼 됐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셔야 되겠죠. 자, 전체 메뉴에 KIFRS 재무상태표 12월 유동자산을 물어봤습니다. 유동자산이니까 단기에서 장기를 빼면 되죠. 그래서 단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눌러보세요. 그러면 계산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4억 3,100, 86,800원 빼기 9,376만 원.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3억 3,732만 6,800원 증가했습니다. 답은 3억 3,732만 6,8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기 닫고요. 7번 4월부터 9월까지 통신비가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달로 구분하는 거는 그렇죠. 총계정 원장밖에 볼 게 없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전표 입력 장부에 총계정 원장 클릭하신 후 통신비 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 자, 800번대 통신비 열어주세요. 4월부터 9월입니다. 그래서 여기 4월 여기부터
9월까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달은 50만 원, 8월이네요. 그래서 8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8. 우리가 연습할 때는 그냥 8월 이렇게 쓰는데 시험 볼 때는 8 이렇게 숫자 하나만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번과 문제 4번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